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3,200포인트를 넘어갔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넘어가 놓고도 지난 전고점을 뚫어놓고도 밀리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과요. 그리고 지금 증시에는 호재도 악재가 없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증시는 일단 올라가고 보자라고 하면서 올라가 놓은 상태에서 이거 웬걸입니까? 악재로 예상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악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공매도, 그것조차도 지금은 약간은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시나 아직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불확실성이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치열해질 수 있겠고 불꽃이 튀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미국, 연준 결국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자산 축소를 안 하겠다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말을 해왔지만 아마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자산 축소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냐면 미국 경제에서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그 자산 축소를 늦게 해도 괜찮지만 그런 기조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국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국가는 금리 인상을 먼저 하거나 자산 축소를 먼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와 같은 이런 증시에서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만한 이슈가 앞으로 5월, 6월, 7월 그리고 연말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지금 이거 올라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끌어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3,200 넘자 말자 신문 일면과 뉴스에서 3,200 넘었다, 3,400 간다, 앞으로 3,500 간다, 대세 상승장이다, 반도체 토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빠지게 되면은 야, 앞으로 3,400 갈 거고 500 갈 거고 600 갈 건데 이 정도 밀리는 거 뭐 대수냐? 사자! 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목으로 따져본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카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카카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호재라든지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데 속으셔가지고 최근 차트만 보시면서 야, 지난번에 올라갔던 13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저기까지 갔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기회 아니냐? 이거 11만 8천 원 사면 되지 않을까? 올라가면 20% 수익 나겠는데 10% 수익 나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요금 찔끔 빠졌다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고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약간 그런 분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잡으면 물릴 수 있다,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차트상으로도 이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 만들어 놓고 뺐다가 다시 떨어지는 쌍봉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한번 음봉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하락 무조건 내려갑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꺾였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꺾였다라는 것은, 특히나 저점이 아니라 고점에 꺾였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들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지수가 빠져가지고 종목이 빠지게 되면요 결국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 3월, 작년 3월에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지수가 빠져서 내려가면은 결국 종목은 다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갔을 때 내가 만에 하나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못하고 기회는 그대로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돈을 어디서 마련할 구멍이 없는데요. 바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뭐 물론 손실 중이신 분들은 내가 손실이 너무 큰데요, 비중 줄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손실 중인 분들은 뭐 굳이 비중을 줄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수익 중인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본전 근처에 가지고 계시거나 한다면은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차후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답이 없다 하신다면 사실 지수가 빠져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방법이 있을까? 사실 큰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반등 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혹시나 이거 하루 빠지고 다시 또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비중을 줄이는 기회를 빨리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마다 조금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냐거든요. 정말 탄탄하고 실적도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기회가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도 안 좋고 별로 뭐 적자인데다가 테마성으로만 급등한 종목을 고가에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몇 개월 동안 말씀드린 게 바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셔라. 지금은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사놔야 되는 거지 떨어졌을 때 발을 동동 구를 기업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 영업이익들을 잘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음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내일과 모레까지 여기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공매도가 아닙니다. 신용 매매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 지표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 한번 볼까요? 조금 굵게 본다면은 이 신용 잔고가 지금 벌써 20조를 넘어서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태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락을 막 만들어냈을 때 신용 잔고가 떨어지면서 신용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매매 때문에 너무 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B2, 영끌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용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무너진다, 자산이 무너진다. 저는 하락폭,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좀 가팔라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그 돈을 벌려면 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50% 손실이 났다, 반토막 났다 하면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본전 올라가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그 순간 수익을 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방법은 첫 번째, 고점에서 위험을 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슈들, 일정들은요, 좋은 이야기들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점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지수가 3,200을 넘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3,300에서 400까지밖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약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탈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가려다가 못 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반드시 36개 주랭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은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 거 제가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세아 베스트. 세아 베스트리요? 예. 12,100원에 10%. 싸게 10%. 사셨네요. 멘토님이 그때 한번 죽여주는 종목이라 해서 샀어요. 그 얘기 죽여주는 듣고 그날 종목이었어요? 당장 샀거든요. 네, 죽여주죠? 예. 예. 죽여주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팔면 되지. 아니, 이제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매도 시점이 여기 있어요. 팔면 되지. 네, 주식을 매도 시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 아마 예. TV에 나오는 전문가 중에서 매도 시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팔면 됩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매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수익 났으면 팔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게 그 매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제가 어디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무조건 들고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에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 한 11월 정도쯤 보면은 철강 관련주 스틸 붙어 있는 기업들 좀 사세요. 철관, 철강, 스틸, 포스코 관련주 사놓으시면은 돈 법니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엔 어차피 올라갈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진 저조차도 몰라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이 났으면 됐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아베스트라고 하는 기업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지난번에 69,000원까지 갔으니까 저기까지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5만 원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4만 원, 3만 원, 2만 원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냥 지금 단지 확실한 거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 80% 수익 나고 있다는 건 사실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지금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디까지 가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챙길 수 있냐 없냐입니다. 더 욕심나면 더 가져가도 되는데 제 생각엔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하지 않나요? 그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최소 절반은 매도하자라는 의견과 지금 일단 지수가 안 좋은데도 얘는 양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남아있다가 아니라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매도하지 마시고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4,000원 정도대나 25,000원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보는 거 어떨까? 지금은 수익을 챙길 때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전망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전망이 좋은 걸 예측해야 되는 거지 올라온 게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개인들도 다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지금 전망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전문가라는 근데 주위에서 아는 사람은 동생이 올라오기 전에 전망이 좋다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매도하시기 너무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 지주요. 현대중공업 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2,000원에 30%요. 오랫동안 물려 계셨네요.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네. 일단 이 기업은요, 앞으로도 몇 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잘 모르고 사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네, 모르고 샀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봐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차피 빨리 움직이는 기업도 아니고 나쁜 네.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참을 머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네.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아마 한 몇 개월, 수개월 내로 이렇게 위로 시세가 좀 돌아서는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나오는 거 한번 희망을 좀 걸어보고 한 2, 3년 계획을 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비중이 30%라서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좀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혹여나 이 종목이 4만 원 초반까지만 밀려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이 6만 원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4만 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4만 원까지 혹시나 뭐 지수가 안 좋든 악재가 생겼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뭐 매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자. 나쁜 기업 아니기 때문에 들고만 갈 수 있다면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년 계획을 짜고 가져가 보자. 그래서 2, 3년 안에 2, 3년 뒤가 아니라 2, 3년 안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쯤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7만원에서 8만원이요? 네, 그게 뭐 당장 내일이라도 좋고요. 내일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제라도 네. 7, 8만 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영진약품. 영진 약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8,535원에 29%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신 편이네요. 네네. 네. 영진약품이 일단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2019년에 100억 벌었던 회사가 2020년에 4억 벌고 지금 적자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가치상으로 딱 따져봤을 때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역시나 뭐 나쁜 그 상황에 놓여졌다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테마가 죽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죽은 종목 같지는 않고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한 번 정도는 피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비중 30%면 충분히 많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버텨 주었을 때 한번 뒤에 뒷신발에서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슈팅 때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 생각에 매도가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지지가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딱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는 6,000원대에서 지지 받으면 참 좋은 모습인데 자 받아줬거든요, 여기에. 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한 달 뭐 그렇게 기간 정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행같이 그냥 뭐 1년 딱 기다리면은 원금 이자 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주식은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한으로 잡아놓고 언제라도 올라오면 매도한다라는 관점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를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카프로요. 카프로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5,000원에, 플러스는 25%인데요. 네. 다른 멘토님이 5,000원 되면은 전화 한번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실적과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 다른 멘토님이 전화 달라 했어요? 네, 지금 그 여쭤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5,000원 되면은 전화 한번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제 전화는 지금 아니네요. 전화를 드려봤어요. 근데 지금 실적도 그러고 뭐 재무도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재무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데 올라왔으면 팔면 돼요. 그죠? 네, 그걸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실적도 안 좋고 재무도 안 좋은 거 알고 계시면서 왜 안 팔아요? 그냥 미련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이거는 뭐 네.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걸 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별로 좋은 기업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카프로가 지금 최근에 뭐 이슈 때문에 분명 올라왔을 거예요. 뭐 이슈가 지금까지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고 친다면은 뭐가 됐든 간에 올라온 거예요. 안 좋은 기업이. 그죠? 네네. 나한테 골치 아팠고 속을 썩였고 나한텐 똥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거를 똥인데 아닐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 네, 우리 집에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물건들 그거 혹시나 쓸까봐 놔두면 그 쓰레기예요, 전부 다. 그죠? 혹시나 쓸까봐 놔둬놓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결국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겨우 본전왔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카프로뿐만 아니라 많은 네. 종목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다 했으면은 내가 투자를 실패해서 나는 겨우 본전 찾았지만 남들은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려가지고 본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 매도해서 이 투자는 실패로 그냥 접어버리고 다음번에는 저점에 사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다림을 같이 기다리더라도 나는 수익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투자를 접으시는 게 어떨까,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영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제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4,500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보유하셔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4,5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전 비중을 빨리 절반이라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본전 이상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나간 거 아쉬워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네. 네, 저는 4,500원 이하로 빠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4,500원 지지가 된다면은 보유하셔서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엔 다 팔아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네네. 4,500원까지 오늘 마무리가 안 지면은 팔지 말고. 네, 대응이 많이 이따가 어려우시면 지금 다 정리하시고 주식 공부부터 먼저 하세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 이노베이션을 26만 5천 원에 샀거든요. 네, 그런데 비중은 30%인데요. 네. 이게 샀는데 27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서는 거기서부터는 계속 한 일주일간 밀리네요. 그래서 밀릴만 하니까 걱정돼서 밀리죠. 네. 글쎄요. 그래 걱정돼가지고서 전화 한번 드려봐. 예, 걱정되면 전화할 게 아니고 파시면 돼요. 예. 주식을 왜 다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면 팔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해서 확신이 들면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투자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시청자님이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시청자님 결정할 일이에요? 네. 예, 저는 조언자예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고 TV에 나오는 모두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정은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또는 내가 불안할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 시청자님이 본인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돈인데 왜 남의 돈처럼 하고 계세요? 본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다는 말이 들려서 내가 가져가 볼까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은 매도를 절반이라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가져가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봐. 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강요지 그거는. 죄송합니다. 상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지금 매도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요 굉장히 고가에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고가에 올라왔다라는 말은 안 좋은 기업이 올라온 게 아니라 좋다는 이슈와 좋다는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네. 좋으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다는 호재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고 할 만한 대한민국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믿는 게 맞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예.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갭으로 뜬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갭을 매꾸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손절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는 매도하는 게 옳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사더라도 내려갔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확신이 들 때 다시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저는 잘 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 밀려버리니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한 판단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락앤락이요. 락앤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6,000원에 20%요. 아, 16,000원 20%예요? 예, 락앤락을 제가 작년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좋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저 16일 날인가 그때 샀어요. 어제 만 3일 전에. 네, 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좋다라고 했던 기업이기 네.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청자님 네, 네, 16일에 며칠 전에 사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할 때는 안 보고 계셨고 이제 여기서 그때 좋다고 못 해서 봤어요.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락앤락도 나쁜 기업은 아니었었어요. 애초에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였고 우리 집에 있다 보니까 반찬통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은품으로 여기저기 많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라든지 많은 이렇게 기업들의 사은품이 이렇게 제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어차피 올라갈 기업이니까 바닥에 있으면 사놓으면 된다라는 게 저의 주의였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버리면 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면 전 좋은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은 손절 아니면 보유밖에 없는데요. 저는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그럼- 만약에 제가 제 돈이라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종목 15,200원 무너질 때, 15,000원 무너질 때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손절했다 해서 나쁜 기업이라 손절한 게 아니라 내가 비싸게 사서 손실이 난 거지 이 기업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게 됐을 때 가격을 잘 사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주식은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거지 비싸게 사면 수익이 안 나요, 원래. 그래서 매도를 손절을 해야 한다는 게 되고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지만 15,000원 무너질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정리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 너무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드리는 전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15,000원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상승 초입부라서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17,000원 이상 올라갈 때 저는 18,000원 이상에서 약수익권에서 마무리 짓고 다시 다른 종목을 싸게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두산 인프라코를 샀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 어떤가 싶어서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400원에 20%입니다. 네.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고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 듣고 사셔놓고 전망이 어떤가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지금 좋다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전망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을지는 신도 몰라요.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와야 얘가 더 급등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듣고 산 내용은요. 여기까지 올라올 만한 뉴스였던 거예요. 그걸 듣고 샀으니까 여기까지인 거고요. 네. 이해가 됐나요? 네네. 예,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사시게 되면 늦어요, 항상.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선 더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은 차트라는 거,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 매수의 힘이 붙어주느냐, 매도의 힘이 붙어주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12,200원짜리를 지금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꾸준히 지켜준다면은 혹시나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12,200원짜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일단은 여기까지인갑다 하고 한 발 빼고 다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떨어졌을 때 8, 9천 원대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기업 자체가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요. 뭐 건설 중장비, 건설 업황 지금 뭐 재개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뉴스도 아무것도 이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대충 좋을 거야 라는 이슈 때문에 11,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실체가 밝혀지면서 진짜로 좋다 또는 진짜로 좋은데 내년도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 나와야 돼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지금 자리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비싼 자리에서 대응하는 방법 10,000원 이하 무너질 때 저는 한 발 빼고 정리하셔가지고 한 발 빼놓고 나중에 재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과 여기가 지지가 돼서 튀어오르면 14,000원, 5,000원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투자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의 다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서 전망을 여쭤보고 계셔서 그래요. 전망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아시겠죠? 네. 그럼 12,200원을 지켜주면 기다리고 그렇죠. 그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그냥 네 정리해라. 네, 그렇게 매매하시고 다음번에 이런 자리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기다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사셔야죠.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박셀바이오 지금 한 6개월 정도 들고 있고요. 네. 13만 원에 70% 들어갔습니다. 아, 비중 많으시네요. 예, 예.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셨나요? 일단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갔고 가남에 대한 기대성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실적이나 일단 그런 게 아직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가치를 보셨다길래 적자 회사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 까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뻔했거든요. 네. 예, 저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내 돈 까먹는 회사 싫어요. 예. 내가 투자해가지고 자, 내 돈 가지고 투자라는 게 그래요. 내 돈을 자 가지고 한번 영업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회사가 맨날 방만 운영을 하든지 뭐가 안 됐든지 간에 적자를 해서 내 돈 계속 이렇게 쓰기만 쓰고 벌지를 못하고 있는 회사를 투자한다면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나요? 네, 지금 이 기업은요, 말씀하셨던 간암이라든지 그런 신약 그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만 나와야지 급등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뭐 아니면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투자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야, 약 한 방만 제대로 대라 인생 한 방이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시청자분들께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아닙니까? 라고요. 네. 이해가 됐나요? 예. 거기에 비중이라 좀 적었으면 참 다행인데 70% 비중이란 말이에요. 예, 몇 번 이제 매추매를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은 가격이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모 아니면 돈데 모으면은 70% 비중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지만 도면은 큰일 날걸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한단 말이죠. 그죠? 예. 네,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무상증자할 만한 기업도 아니었는데 주가 올라온 김에 그냥 무상증자한 것 같거든요. 이슈 좀 튀어가지고 약간 주가 올리려고요. 예, 증자도 받았는데. 네, 증자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 아니니까요. 예. 지금 어찌됐든 주가가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뭔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예. 네, 뭔가 움직임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좋은 기업이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것은 누가 사주고 있다는 거겠죠? 네네. 안 좋은 거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 얘는 죽은 차트는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예. 뛰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세력들의 뭔가 좀 설거지라든지 작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업 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때 바로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저도 지금 거래량은 계속 터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한번 상방이 나오면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시고요.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상방이 나오면 네네. 빠져나와야 되겠다 생각까지는 하시는데 내려갈 때 대응을 안 짜나요. 예, 예.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쓸데없이 추가하면서 해갖고 비중이 막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거 막으려면은 저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 떨어지고 지키는 자리가 지금은 네. 86,000원에서 7,000원, 뭐 한 88,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네네. 요 라인대가 무너질 때는 저는 비중을 줄이셔야 뭐가 대책이 나온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요거 무너질 때 비중이 70%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계속 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내려갈 때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손실을 좀 각오하고 이악 물고 손절 좀 하셔야 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온 방법이라든지 뭔가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는 그냥 두 손 뻗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정말 잘 감사합니다. 네, 지지가 잘 되면 슈팅 나올 때 매도하시고 다음에 이런 거 신약 개발, 바이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이지바이오가 한 20%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1,300원에 샀어요. 1,300원이요? 네네. 네. 방금 상담 들으셨죠? 예예. 네. 일단 이지바이오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방금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박셀바이오랑 비교한다면 같은 바이오인데 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 왜 바이오인데 실적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얘는 저 뭐 고기라든지 확돈 이렇게 그 양돈 산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엮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축도 생산을 하고 가축기를 사료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배합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얘는 실적이 그나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슈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요. 그죠? 네네. 주식을 했으면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팔려고 할 때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지바이오를 잘 보시면은 이게 700원대 이렇게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하기 전에 700원대 있던 기업이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싸게 산 사람들이 팔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있어야 내가 장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싸게 산 사람들이 팔려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요, 이해해요. 근데. 예, 여기서 사는 사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사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살 수 있게끔, 사고 싶게끔, 사야지 되게끔. 여기서 유상증자, 무상증자한다, 액면 분할한다, 대박이다, 회사가 좋다, 온갖 소문을 내고 온갖 홍보를 하고 온갖 광고를 해야 여기서 사람들이 비싸도 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네. 700원짜리를 10,000원에 산다고요. 이렇게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물리는 겁니다. 왜요? 싸게 산 사람들 다 팔았거든요. 그 시청자님은 어때요? 이제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싶네요. 일단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고요. 단기 이슈들 너무 여기서 많이 이렇게 써먹어 버렸어요. 재료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이에요. 근데 기름을 여기다가 거의 뭐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만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방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8,000~9,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나 저는 지난번에 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이슈보다 더 강한 뉴스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홍보거리가 없다면은 8,000~9,000원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빠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대로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매수를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200주 정도? 네, 그렇게 더 많이 당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왜 여기서 버티냐? 야, 물리셨죠? 추가 매수 하셔야죠. 아직 나 팔 물량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다 더 사시죠.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주식시장은 네네, 절대 무슨 우리에게 말... 친절하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저는 여기서 네, 추가하면서 하지 알겠습니다.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추가하면서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을 감사합니다. 비싸게 내가 당했구나. 따라해보세요. 당했다. 해보세요. 당했다. 말하기 힘들죠? 당했다 해보세요. 그걸 해야지 속 시원합니다. 당했다 해보세요. 아,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도 당했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안 하면 안 끊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당했습니다. 네, 당했습니다. 앞으로 당하지 마세요. 네, 당하지 네, 않는 감사합니다.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당하지 마시고 지금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당하는 사람들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팔고 너도 당해라 하고 주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튀어오를 때 매도, 떨어지게 되면 6,000원 이하에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힘드시면 6,000원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